지금 이 시간 조용한 새벽에 이렇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으셨다는 건 그동안 혼자 얼마나 많이 견디고 눌러오셨을까 먼저 그 생각이 듭니다. 모든 일에 예민해지는 내 자신이 싫은 느낌. 짧은 한 줄이지만 그 안에 쌓여있는 시간과 상처와 피로가 결코 짧지 않았을 거라는 걸 짐작하게 됩니다. 눈물이 나도 괜찮다고, 깊게 들어가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으니 오늘은 조금 더 가만히 끝까지 함께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이야기는 어딘가에서 조용히 집안을 챙기며 살고 계신 60즈음의 한 여성분, 여기서는 영숙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분의 마음에서 빌려온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제 자신이 너무 낯설고 솔직히는 싫어집니다. 예전에는 나름대로 둥글둥글하고 웬만한 일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요 몇 년 사이에 제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요. 누가 말투를 조금만 퉁명스럽게 해도 마음이 확 상해버리고 머리로는 바빠서 그랬겠지, 별 뜻 없겠지 하면서도 자꾸 그 말이 떠올라서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하면 또 내가 이렇지 왜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게 없냐 하면서 스스로를 끝없이 탓하게 되고요. 남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는 혼자 속이 콕 찔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아요. 그러고 나면 꼭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나만 유난 떠는 것 같아. 이제 나이도 있는데 왜 감정 하나를 못 다스리지. 그러다 보니 요즘은 어떤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겁부터 납니다. 또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또 상처받으면 나 스스로가 너무 싫어질 텐데.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금 피하게 되고 해야 할 말을 참고 넘길 때도 많아요. 사실 제일 싫은 건 예민해지는 그 순간의 나보다 그런 나를 보고 속으로 아, 진짜 너 왜 이러냐? 하고 욕하는 제 자신입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자꾸 예민해지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냥 내가 성격이 못나서 그런 거겠지 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해요. 요즘은 거울 속 제 얼굴을 봐도 참 피곤한 표정이다. 남들도 이렇게 보겠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가끔은 그냥 아무것도 안 느끼고 돌처럼 둔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모든 일에 예민해지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졌다는 이 마음, 어디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하나 싶다가도 그래도 누군가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고 말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용기 내어 적어봅니다. 이 사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예민하다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지독하게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이 조용히 깔려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나만 유난 떠는 것 같아. 나이도 있는데 감정 하나를 못 다스린다. 성격이 못나서 그런 거겠지. 피곤한 표정이다. 남들도 이렇게 보겠지. 이 말들은 하나하나가 작은 칼날처럼 자기 마음을 콕콕 찌르는 문장들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말투, 표정, 무심한 반응 때문에 서운하고 상처받아서 힘들었던 건데 그 상황을 넘어서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 전체가 잘못된 것 같다는 자리까지 흘러가 버렸지요. 그래서 이 마음은
겹겹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층에는 실제 상황에서 받은 상처와 서운함, 긴장과 불안이 있고 또 다른 층에는 그렇게 느낀 자기 자신을 향한 차갑고 모질게 구는 비난과 포기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냐, 진짜 지겹다. 이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질 때 상처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더 깊어집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서운함이 있습니다. 나도 존중받고 싶고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고 내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자연스러운 바람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서운함입니다. 그 밑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사람들이 나를 피곤해할 거야. 나를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버림받을까봐, 싫어할까봐, 관계에서 밀려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조용히 깔려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나?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처럼 감정 하나를 못 다루고 있네. 세상이 요구하는 어른다운 모습에 자꾸 자신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이건 애 같은 거야 하고 자신을 깎아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지쳐있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느끼고 돌처럼 둔해졌으면 좋겠다. 이 말은 정말 냉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라기보다 너무 많이 아파서 이제는 좀 쉬고 싶다 하는 절규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렇게 정서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면 바닥에는 이런 마음이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나는 사실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조금은 기대고 싶은데 이렇게 예민해진 내가 나 자신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누군가 한 번쯤은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고 진심으로 말해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이 참고 넘기고 삼키셨을지 그 시간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민해지는 게 일부러 그러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좀 느끼자, 그만 좀 신경 쓰자. 몇 번이나 다짐했을 텐데도 어느새 마음이 먼저 움직여 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민해서 힘든 것도 분명 있지만 예민해진 나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고통이 2배, 3배가 되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한 번 아픈 것도 벅찬데 그 상황을 힘들어하는 자신을 또 한 번 때리느라 2번, 3번 더 아프게 살아오신 셈이지요. 이 사연은 내 예민함을 고쳐주세요. 라는 요청이라기보다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정말로 미워하지 않고 바라봐 줄 수 있는 시선이 어딘가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 시간만큼은 옳다, 그르다, 고치자, 바꾸자보다 먼저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예민한 마음으로 버티며 살아오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왜 이러지?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도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신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참 애쓰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까지도 이것도 유난 아닌가. 굳이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망설이는 마음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 망설임을 뚫고
이렇게 말로 꺼내주신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나를 좀 살펴봐 달라. 이제는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 달라. 하고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는 선을 굳이 긋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감정, 여기부터는 예민한 감정. 이렇게 나누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느끼는 그대로의 감정이 서운해도 억울해도 두려워도 부끄러워도 그 모습 그대로. 그래, 내가 그래서 힘들었구나 하고 받아들여져도 괜찮은 자리라고 마음이 조금씩 느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해결책을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예민한 나를 당장 바꾸는 방법이 아니라 예민한 나를 조금 덜 미워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마음을 부처님 말씀과 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빌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며 살며시 어루만져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마음을 한마디로 묶어보자면 겉으로는 예민함이지만 그 바닥에는 깊은 외로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자꾸 상처받는 자신이 답답해서 스스로 입을 다물다 보면 결국 혼자 생각 속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또 이 말을 꺼내면 유난이라고 할까봐 차라리 그냥 참자. 이렇게 마음을 접다 보면 겉으로는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고립감과 외로움이 자라납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나만 혼자인 느낌으로 이해하지만 불교에서는 외로움을 조금 다른 빛으로도 바라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뜻을 담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등을 돌리지 말라.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짧은 문장이지만 지금의 마음에 포개어 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세상이 나를 몰라줘서 외로운 것도 맞지만 사실은 내가 내게 등을 돌릴 때 외로움은 훨씬 더 깊어진다. 지금까지 마음속에서는 예민하게 느끼는 자신을 향해 거의 등을 돌리고 서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왜 이래? 이제 좀 그만해라. 너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 이 말들이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게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러니 외로움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먼저 이렇게 속삭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이 말은 곧 내가 나를 버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외로움이 가장 깊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산사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도 자주 받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예민한 것 같습니다. 작은 말에도 마음이 콕콕 찔리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 괜히 혼자 겉도는 것 같고 우울하다기보다는 외롭습니다. 같이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으면 더 외롭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처럼 무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없이 제자를 데리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바위 위에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 소리, 새소리만 들리는 자리였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떠냐?
제자가 주변을 둘러보고 대답했습니다. 적막합니다. 사람도 없고 소리도 별로 없고 조금 쓸쓸합니다. 스승이 미소를 머금고 발치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 바위에 툭툭 2번 내려쳤습니다. 딱, 딱, 산 속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건 누구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저입니다. 스님, 스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적막한 산 속에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가장 먼저 듣는 이는 누구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입니다. 스승이 나뭇가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실 내가 말하는 그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만 생긴 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가장 먼저, 가장 또렷하게 듣는 사람은 언제나 너 자신이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내가 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느냐? 넌 왜 그렇게 예민하니? 또 이런 소리냐? 지겹다. 그만 좀 울어라. 이 산 속의 적막은 사람이 없어서 고요한 것이지만 내 마음의 적막은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깊어진다.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승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몰라주어서 외로운 것도 있겠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외로움은 내가 내 마음을 못 견뎌 하고 자꾸 밀어내는 데서 온다. 외로움은 나만 혼자 있다는 느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가장 깊어진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너 자신이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덜 외롭습니까? 스승은 제자가 앉아있는 자리를 살며시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바위 위에 앉아있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첫걸음이다. 예민한 마음이 올라와도 그래, 내가 그래서 힘들지 라고 말해주는 것, 상처받은 마음이 웅크리고 있어도 그래, 그동안 많이 서러웠겠다 하고 안아주는 것, 이렇게 내 안의 소리를 내쫓지 않고 들어주는 순간 외로움은 조금씩 모양을 바꾼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외로움이 모양을 바꾼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스승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외로움은 나만 버려진 것 같은 느낌으로 찾아오지.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 앉아 내 마음의 소리를 쫓아내지 않고 들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자리가 나와 가장 깊이 만나는 자리가 된다. 이를테면 선한 고도, 깨끗한 외로움이 되는 것이다.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 홀로 앉아 계실 때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 외로워 보였겠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온 세상과 함께 계셨다. 자기 마음을 도망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는 그 자리가 곧 모든 존재와 연결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말씀은 이 외로움 속에서 저를 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군요. 스승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외로움의 한복판에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때리면 그 외로움은 절망이 된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자기를 살피고 안아주고 다독이면 그 외로움은 오히려 나를 깊게 하는 시간이 된다.
내가 예민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예민한 너를 받아줄 품이 없어 외로움이 더 깊어진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의 마음에 포개어 보면 조용한 메시지 하나가 떠오릅니다. 예민함과 외로움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예민하니까 더 깊이 상처를 느끼고 상처가 많으니 사람 속에서도 외로워지고 그러다 보니 다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에 따라 외로움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너는 왜 이렇게 피곤하냐? 또 예민하게 굴고 있네.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철들어라. 이런 말들을 내 안에서 계속 들려주면 마음의 방 안은 점점 어두워지고 외로움은 깊은 구덩이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그 방 안에 작은 등불을 하나 켜줍니다. 너를 버리지 말라.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할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다. 이 말을 조용히 마음에 얹어보면 내 안에서 이런 대답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며 버텨온 것은 너무 심했구나. 이제는 나 자신에게 조금 덜 매몰차게 굴어도 되지 않을까? 예민한 나를 조금 덜 혼내도 되지 않을까?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향한 자비가 끊어졌을 때 더 깊어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외로움과 예민함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 이 외로움은 이제라도 나를 만나자고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르겠다. 나를 좀 봐달라.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 나를 조금만 더 따뜻하게 안아달라. 하고 보내는 편지일지도 모르겠다. 부처님이 걸으신 길, 수많은 스님들이 묵묵히 걸어온 길도 겉으로 보면 고요하고 고독한 길 같지만 그 안에는 자기 마음을 깊이 만나고 그 마음에 등을 돌리지 않으려 했던 단단한 자비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외로움도 그 길과 아주 동떨어진 것만은 아닐지 모릅니다. 예민해서 더 깊게 느끼는 이 외로움 속에는 나는 아무렇게나 취급되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조금은 더 따뜻하게 대해줘도 되는 사람이다. 하는 아주 작은 씨앗이 조용히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그 씨앗이 있다는 걸 모르고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만 다그치다 보니 마음이 지치고 말라갔던 것은 아닐까 잠깐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외로워서 예민해진 것도 맞고 예민해서 더 외로워진 것도 맞지만 그 한가운데에서 내가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 때 그 외로움과 예민함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예민함과 외로움이라는 말을 조금 넓은 자리에서 바라보았다면 지금부터는 그 말들이 오늘 이 순간 선생님 마음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앉아 있는지 살살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 마음을 조용히 펼쳐놓고 보면 겉으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예민하다는 두 글자일지 모릅니다. 이 정도 말에도 상처를 받다니 내가 너무 유난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데 왜 나는 이걸 못 넘길까?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그 예민함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포개져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 버려질까 두려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
지치고 아무것도 느끼기 싫은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결국에는 이런 결론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문제는 나야. 예민한 나, 이상한 나, 피곤한 나. 부처님 말씀과 아까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 다시 올려보면 그 말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등을 돌리지 말라.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지금 선생님 마음을 향해 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보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민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아픈 건 그 예민한 마음을 느끼는 나에게 내가 등을 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서운했을 때, 실수 때문에 마음이 답답했을 때, 관계 속에서 겉도는 것 같아 외로웠을 때, 선생님의 마음은 분명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나 지금 아프다. 나 지금 무섭다. 나 지금 너무 혼자 같아서 서럽다. 그런데 그 신호를 가장 먼저 들은 나가 이렇게 대답해 버렸던 거지요. 그 정도가 뭐가 아프냐. 이 나이에 이제 그런 걸로 울긴 왜 울어. 너 때문에 다 피곤해진다. 이건 마치 아이가 무릎이 까져서 울며 다가왔을 때 상처난 무릎은 보지도 않고 또 왜 울어? 그만 좀 해. 하고 돌아서 버리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이 없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나에게 내가 등을 돌려버릴 때 그 순간 가장 깊어집니다. 지금 느끼고 계신 모든 일에 예민해지는 내 자신이 싫다는 마음은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실 누군가에게 정말로 안기고 싶고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줄 사람을 찾고 싶은데 그러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버리고 있었다.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에서 스승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가장 먼저 가장 또렷하게 듣는 사람은 언제나 너 자신이다. 지금 선생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 많이 서운해. 나 이 말 때문에 아직도 아파. 나 이 표정 때문에 아직도 겁난다. 나 좀 알아봐 줘. 하지만 그 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내가 이렇게 답해왔던 거지요. 조용히 해라. 너무 예민하다. 그 정도 가지고 왜 난리냐?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는데 왜 너만 이러냐? 그러면서 어느새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예민함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오늘의 마음 위에 다시 얹어보면 조금 다른 길이 보입니다. 외로움의 한가운데에서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자신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는 가르침의 지금 버전입니다. 아까 이야기 속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움의 한복판에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때리면 그 외로움은 절망이 된다. 하지만 같은 자리에서 자기를 살피고 안아주고 다독이면 그 외로움은 오히려 나를 깊게 하는 시간이 된다. 지금 선생님의 마음은 그 두 갈래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걸어오던 길입니다. 예민한 순간마다 스스로를 비난하고 부끄러워하고 내가 문제지 하고 자신을 구석으로 밀어넣는 길. 이 길 끝에는 점점 더 깊어지는 외로움과 자신에 대한 실망과 포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 길은 아직은 낯설지만 이제 마음이 슬며시 기웃거리는 새로운 길입니다. 예민한 순간마다 이렇게 말해보는 길입니다. 아, 지금 또 내 마음이 많이 아팠구나. 그래, 이 말이, 이 표정이 나에게는 큰 파도로 느껴졌구나.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외로움은 같은 외로움인데 조금 다른 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에서 이제라도 나를 만나고 있는 외로움으로 조금씩 모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한자리에 앉으셨을 때의 모습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자리는 누구보다 외롭고 고독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고 아무도 대신 싸워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누구보다 깊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느 것도 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마주보고자 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오늘 이 마음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람 속에서 상처받고 혼자 있는 자리에서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이 마음의 속살은 무엇일까? 하고 묻고 있다는 것 자체가 깊은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 이 마음을 글로 꺼내보신 순간 부처님 말씀으로 보면 이미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돌보아야 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을 오늘의 마음과 연결해서 바라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먼저 예민한 너도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은 바로 나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먼저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고 말해줄 사람도 바로 나다. 지금까지는 늘 남들의 말을 먼저 떠올리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 말 꺼냈다가 유난이라고 할까봐. 이런 감정 표현하면 귀찮아 할 텐데. 이제부터는 그 질문들 사이에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를 더 끼워 넣어도 좋겠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 마음을 뭐라고 불러주고 싶은가? 나는 지금 이 예민해진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은가? 부처님 가르침은 먼 하늘 위에만 걸려있는 교훈이 아니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게 해주는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아, 또 시작이네. 왜 이러니? 라는 말 대신, 아, 지금 내 마음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크게 울고 있구나. 라고 이해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을 오늘의 마음에 이어 붙이는 순간입니다. 예민함은 그만 좀 해라. 틀린 감정이 아니라 나 지금 힘들다. 나를 좀 봐달라는 마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만 혼자다라고 말하는 절망이 아니라 이제라도 나와 마주 앉아보자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에서 단 한 가지만 마음에 품어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모든 일에 예민해지는 내 모습이 싫다고 느끼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그 예민함 속에는 외로움, 서운함, 두려움, 지침이 소리 없이 쌓여 있었고 불교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면 그건 잘못된 나의 증거가 아니라 이제라도 나를 돌봐야 한다는 마음의 신호일 수 있다. 이걸 오늘 내 마음과 연결해서 인정해 보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연결입니다. 이제는 이 마음을 안고 오늘부터 정말로 해볼 수 있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실천들을 살며시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 하나만 품어가셔도 충분합니다. 먼저 오늘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나 편이 되어주는 문장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 시작이네, 왜 이러냐 라는 말이 자동으로 올라왔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이런 말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 나 지금 많이 예민해졌구나.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이겠지. 또는, 그래, 이 말이, 이 상황이 나에게는 크게 느껴졌구나. 내가 유난이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 마음이 지쳐 있었던 거겠지. 이 말을 꼭 그 순간에 못해도 괜찮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아까 그때 나는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떠올리는 것도 좋은 연습입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이 당장 믿어지는지가 아닙니다. 어색해도 괜찮고 억지 같아도 괜찮습니다. 수십 년 동안 너는 왜 그러냐 라는 말만 듣고 자란 마음에게 처음으로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한다 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 자체가 이미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둘째로 가능하시다면 작은 노트 한 권이나 휴대폰 메모장을 정해 두시고 오늘 내 마음 메모를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쓰느냐면 예민해졌다고 느끼는 장면이 있었을 때, 그때의 상황, 그때 내 몸의 느낌, 그때 스친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 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녁에 가족이 대답을 짧게 해서 마음이 확 상했다.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를 귀찮아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래서 서운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속이 쓰리다. 그만큼 나에게는 그 한마디가 크게 느껴졌구나. 이 메모의 목적은 누가 잘못했는지,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 이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줄에 그래, 그 상황이 나에게는 꽤 큰 파도로 느껴졌구나. 그래도 오늘 하루 잘 견뎠다. 이 정도 한 줄만 덧붙여 주셔도 충분합니다. 꼭 매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어도 괜찮고 그냥 마음에 남는 날에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노트를 펼칠 때마다 또 예민하게 굴었다. 가 아니라 아, 그때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었구나 하고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용히 이런 기록을 쌓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깨달음이 스며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민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예민해질 때마다 나를 때리는 습관 때문에 더 힘들었구나. 셋째로 예민함이 갑자기 확 올라올 때 10초만 숨을 고르는 약속을 나와 맺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얼굴이 화끈거리는 느낌, 심장이 갑자기 빨라지는 느낌이 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나 많이 놀랐어. 지금 나 많이 긴장했어. 그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아, 왔구나. 지금이다. 10초만 숨 고르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숨을 3번 쉽니다. 들이마시면서 하나, 조금 머물렀다가 내쉬면서 둘, 다시 들이마시며 셋. 이 짧은 3번의 숨은 상대방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내가 나에게 벌어주는 시간입니다. 이 10초 동안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예민한 마음과 그 마음을 욕하는 말 사이에 작은 틈 하나가 생깁니다. 그 작은 틈이 나를 향한 말과 행동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넷째로 잠들기 전에 나에게 안부를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생각이 몰려오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질 때가 있지요. 오늘도 또 예민하게 굴었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기보다 눈을 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답을 억지로 만들지 말고 잠시 가만히 있어 봅니다. 혹시 마음속에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면 그걸 그대로 들어줍니다. 응, 좀 서운했어. 응, 오늘은 유난히 예민했어. 응, 사실 많이 지쳤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 한 문장을 자기 자신에게 건네봅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 입 밖으로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려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인사의 목적은 하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그래도 여기까지 잘 왔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에게 한 번만 인정해 주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이 조금씩 쌓이면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니라 나와 조용히 마주 앉아 내 마음을 들어주는 시간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음에 품어보셨으면 합니다. 처음 꺼내셨던 말, 모든 일에 예민해지는 내 자신이 싫은 느낌. 이 말은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라는 질문처럼 들렸지만 이 긴 시간을 함께 지나오고 나니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나는 사실 이렇게까지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살아보고 싶다. 예민한 나를 무조건 잘못이라고만 하지 않는 시선을 한 번쯤은 가져보고 싶다. 그리고 이 마음이 이렇게까지 아픈 데에는 어딘가 이유가 있다는 걸 누가 한 번만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오늘 나눈 부처님 말씀과 이야기들, 그리고 마음을 연결해 본 시간은 이 바람에 대한 작은 대답입니다. 예민함은 없애야 할 흠이 아니라 잘 돌봐야 할 감각입니다. 외로움은 나만 버려진 증거가 아니라 이제라도 나를 만나자는 마음의 호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먼저 그 호출에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그 자신입니다. 오늘 드린 실천 제안들을 모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끌리는 것 하나,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 하나만 가볍게 품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딱 한 번, 나 편이 되어주는 말 한 줄, 때때로 꺼내보는 짧은 마음 메모,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의 10초 숨 고르기, 잠들기 전, 오늘 수고 많았다. 는 나에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 이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마음이 스며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민해서 망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민한 마음을 가진 채로도 나를 조금씩 돌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그 깨달음이 부처님 말씀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삶의 아주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걸어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어딘가는 여전히 예민하고 여전히 서럽고 여전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밝게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그냥 이렇게 조용히 말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 아직 많이 예민하고 아직 많이 외롭다. 그래도 이제는 그 예민함과 외로움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려고 조금씩 연습하고 있다. 이 문장을 마음 한켠에 살며시 올려두시고 오늘 밤에는 숨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쉬시기를, 가슴이 아주 조금만이라도 가벼워지시기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다 듣고 난 뒤에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여전히 나는 예민하고 여전히 외롭다. 이런 생각이 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선생님의 인생을 한 번에 바꾸는 약속의 자리가 아니라 그냥 아주 조용히 그래도 나는 혼자만 이렇게 아픈 건 아니구나. 적어도 이 이야기 속에서는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함께 걸어준 사람이 있었구나. 이 느낌만 살짝 남아있어도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오늘 나누었던 말들이 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 한쪽 어딘가에 아주 작은 문장 하나만 흐릿하게라도 남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를 완전히 미워하지는 말자. 예민한 나를 오늘만큼은 조금 덜 혼내보자.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선생님의 내일은 오늘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혼자라고 느끼는 시간 속에서도 이 대본을 읽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과 이 글을 쓰는 마음이 잠시라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오늘과 내일이 조금 더 가벼운 숨과 조금 더 따뜻한 눈빛 속에서 이어지기를 조용히 오래도록 기도하겠습니다.